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20분 동안 우리 아이 놀이를 더욱 신나게 하는 가정 연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요즘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이제 시행되면서 과거에 이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보셨던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집으로 오는 가정통신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놀이에 관한 얘기가 써 있을 텐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놀이가 어떤 놀이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기관에서 어린이들이 경험한 놀이를 어떻게 조금 더 풍부하게 또 재미있게 연장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유치원에서 생활하고 놀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놀이의 필요성, 어린이와 함께하는 놀이에서의 부모 역할, 다양한 놀이를 위한 확장 방법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처음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기관에서 이제 사진을 많이 받아보기도 원하실 거고, 선생님 말씀은 잘 듣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친구들과는 사이좋게 잘 지낼지, 어떤 놀이를 할지, 어떤 활동에 참여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유치원에 가서 창문으로 보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고, 이제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지내는지 질문을 매일 하시죠. 하원 후 어떤 이야기를 자녀와 나누실까요? 뭐 유치원에서 잘 놀다 왔니? 이런 말씀도 하실 거고, 그럼 아이들은 대답을 안 하죠. 응 이렇게 답을 하고 말고, 뭐 하고 놀았어? 그럼 또 그냥 놀았어 이렇게 하고, 누구랑 놀았는데 친구랑 해서 거의 부모님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고 자꾸 물어보시면 이제 귀찮아하는 반응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자녀는 매일이 자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특별하지 않아서 말할 것이 없고, 부모님들은 매일 똑같은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이 똑같기도 하고 하루에 있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또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가정통신문도 이 알림이 이런 것을 통해서 집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로도 키즈노트 같은 그런 어플로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사실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이 오면 그냥 대략 읽지 마시고, 예를 들면 여기는 봉소품 일정에 관해서 이제 알리는 건데요. 아, 봉소풍을 가는구나. 나는 뭐를 준비를 해서 보내야겠구나. 이렇게만 그냥 보고 알지 마시고 어린이들한테 봉소품을 가기 위해서 유치원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너는 어떤 간식을 먹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다면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세히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2019 개정 누리 과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교육 계획안을 받아보셨다면 요즘에는 교육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요약하는 보고서 형식의 그런 통신문을 많이 받아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통신문 중에는 이렇게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세요라는 안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떤 놀이를 했는지, 그래서 지금 커다란 잠수함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정에서는 이런 협조의 그 요청 사항을 보내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그래 여기서 뭐 잠만경 도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니까 그냥 보내주고 말지 마시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자녀와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올려주는 사진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실 수도 있고, 여기 주제별 놀이 예정안, 네, 예정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이제 자유롭게 하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정안이라고 쓰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 자유놀이를 뭐 교통기관 스텐실도 하고 도로 구성하기도 하고 뭐 지하철 놀이도 하고 박스 비행기 놀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너는 이 중에서 어떤 놀이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지금 너희가 만들었다면 뭐 어떤 거를 만들었는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어린이들이 답을 합니다. 그냥 너 뭐 하고 놀았어 이렇게 대략적으로 물어보시면 답을 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어린이들이 답을 할 것이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간교육계획안 형식이 달라졌고 예정안이라고 쓰기도 하고 보고서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놀이 중심 교육과정 보고서인데요. 건축과 놀이를 한 2주 동안 한 내용을 기관에서 정리해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드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생활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건축과 놀이에 대한 2주 동안의 놀이 중에서 좀 어떤 전환점이 된 그런 상황을 정리해서 한 8가지 에피소드로 지금 보내드린 거고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는 어린이들이 놀면서도 배운다.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들이 놀기만 하면 배우지 않을까, 안 배우기 때문에 내가 따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도 어린이들이 신체 운동에 관한 거,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거, 타인과 관계를 맺는 거, 또 예술적인 경험, 또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탐구의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충분히 열심히 놀면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에서 항상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어떤 놀이를 재미있게 했으면 그것이 교육과정에 있는 그 누리과정 5개 영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아마 정리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그 보고서를 낼 때 넣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녀의 사진이 없으면 너는 왜 여기 사진이 없어? 이렇게 추궁하듯이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내문에 있는 놀이가 모든 어린이들이 다 한 놀이는 아니고 그냥 뭐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써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내문에 없는 다른 즐거운 놀이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왜 너는 이런 데 자꾸 빠져? 이렇게는 묻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놀이가 그럼 중요해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포함시킨 것일까 하면 그냥 여러 어린이가 하는 놀이라서 넣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보시는 거니까 가능하면 여러 어린이가 하는 놀이를 보여드리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놀이여서 넣는 거는 아닙니다. 가정에서 놀이할 때 안내문에 있는 놀이를 꼭 그럼 해야 될까?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문에 놀이가 있거나 아까 이런 교육 예정안에 어떤 놀이가 있으면 너는 이거를 놀 거니? 뭐 아니면 집에서도 이 놀이를 해볼까? 그래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시면 어린이가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거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자녀가 원하는 놀이를 하면 되고 안내문에 있었던 놀이를 하기를 원하면 그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에 있는 사진, 뭐 내 자녀가 없다라거나 아니면 나는 혼자 놀아서 너무 심심해 이런 말을 듣고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그냥 단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진으로는 혼자 나왔지만 여기 전체적인 사진을 보면 여러 어린이들이 같이 놀고 있고 자녀는 여기서 연계되는 다른 기지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사진이 또 한 장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내 주변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은 기관에서 어린이들이 친구와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초등학교나 그 위 학교 급으로 가면 여러 가지 교우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그게 걱정이 되시면 어린이에게 묻지 말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 게 사진이 올라온 걸 보면 전부 다 한 가지 놀이만 하죠. 뭐 엄마 놀이만 한다라든지 얘는 로봇만 만든다든지. 그래서 왜 얘가 한 가지 놀이만 할까? 유치원에 가면 여러 가지 놀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 우리 아이에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혼자 놀이를 하더라도 그 놀이가 계속 발전하면 큰 문제는 없고 그리고 그 한 가지 놀이에서 아까 얘기했던 누리과정 5개 영역을 다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놀이만 한다고 그게 정체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래와 함께 놀이하면서 이렇게 사회성도 증진할 수 있고요. 관심 있는 놀이, 이 어린이는 이제 로봇 만드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으로도 로봇을 만들고, 이런 다른 블록도 로봇을 만들고, 점토로도 로봇을 만들고, 이거는 블록 종류가 아니고 퍼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즐만 가지고 노는데도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보면 이 어린이가 로봇만 만들지만 각자 사용하는 매체에 따라서 다른 양식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굉장히 깊이 있게 로봇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술과 같은 형식일 거고 이런 거는 수과학과 같은 형식일 거고 이렇게 높게 균형 잡히게 잘 만든 거는 엄청난 그 균형 감각이 있고 그걸 어떻게 유지해야지 이런 로봇가 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놀이가 왜 필요할까요? 요거는 뭐 당연히 놀이를 하면서 즐거워지고 어린이들이 놀 때 가장 행복해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놀잇감을 함께 나누어 놀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요즘 가정에서는 형제 자매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놀이를 할 때 그래도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성에 대해서도 놀이를 잘 한다면 큰 우려가 없이 그냥 잘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잇감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을 익히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게 되고요. 놀이하는 동안 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신체 발달도 이루어되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있어야지만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집중력이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좋아하는 놀이를 하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죠. 그래서 집중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어린이들이 자꾸 경험을 하면 나중에는 조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학습지 풀 때, 이럴 때라도 집중을 해서 하면 빨리 끝낼 수 있고 잘 끝낼 수 있다는 것도 어린이들이 차차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를 하면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창의력이 생기게 되겠죠. 네, 어떻게 놀아주셔야 될까요? 네, 자유롭게 가정에서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요즘에 보면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놀이 세트 아니면 뭐 과학 세트 이런 거를 가져다가 그거 그대로 놀이하도록 하는 것도 있는데 놀이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하는 동안 학습적인 면을 강조하지 말아주세요. 잘 놀면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부모님들은 예를 들면 놀이하는 동안 뭐 자녀가 뭐를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것 같으면 거기서 크기대로 그 서열하는 거를 좀 배워줘야겠다. 그래서 제일 큰 거부터 억지로 세우게 한다든지 책을 읽어주실 때도 그냥 책을 즐겁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책을 읽어주시다가 뭐 숫자 세일 기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색깔이 나온다거나 이럴 때 자꾸 멈추면서
아, 여기 색깔이 이 색은 뭐였지? 여기 여태까지 동물이 몇 마리 나왔지?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시면 어린이들이 즐거움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놀이하는 동안은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놀게 하시지만 때로는 아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얘가 이렇게 멋있는 기차역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자 봐 엄마가 하는 거 봐. 이렇게 하면 더 멋있는 기차역이 돼.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상황을 부모님 목적에 부합되도록 변화시켜 간다면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할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놀이의 좋은 점은 어린이들이 주도성을 키우게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주로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주되 원하는 방식대로 놀게 하되 필요한 순간에 약속을 지키는 건 중요하겠죠. 뭐 잘 치운다든지 이제 밥 먹을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멈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네, 꼭 지키도록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하는 순간에는 진심으로 같이 놀이해 주세요. 어린이들은 이제 부모님과 놀이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부모님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다른 일과 막 병행을 하시면서 건성으로 놀아주시면 어린이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놀이해 주시더라도 그때는 진심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을 조금 네, 활발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린이들의 생각과 말에 공감을 해주셔요. 일단은 그래서 아, 네 생각은 이렇구나. 너는 이걸 보고 이렇게 기뻤구나. 이런 공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놀이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 여기 보면 부모님의 표정을 어린이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표정과 몸집 이런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과 네, 동일한 놀잇감이 없을 때는 뭘 자꾸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물이나 폐품 같은 것도 훌륭한 놀잇감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놀잇감을 가지고 놀면 훨씬 더 창의적으로 놀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요즘엔 정교한 놀잇감 예를 들면 소꿉놀이 할 때도 너무나 뭐 피자라든지 된장찌개라든지 뭐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정교하게 나와 있으면 어린이들이 그 놀잇감을 가지고는 호박 가지고밖에 못 놀고 피자밖에 못 만드는데 이런 자연물이라든지 폐품 같은 것들 활용하게 된다면 피자 아니고 다른 것도 만들 기회가 생기니까 네, 기관과 동일한 놀잇감이 없을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린이들에게 자연물이나 폐품을 주시고 이걸 너희 생각대로 네, 쓰도록 격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특별한 놀잇감이 없어도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이하는 점. 네. 그리고 가정에서 재밌게 놀이한 경험을 사진으로 찍어서 네, 유치원으로 보내주시면 어린이들이 그걸 친구들과 나눌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